이제 AI 때문에 버블이 안 터졌다. 그래서 안 터진 버블이 더 커져가지고 아마 이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버블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부심과 에릭입니다. 에릭의 거장연구소 위드 최부심 시간에는 이제 에릭이 자기 채널에서 올리는 이제 거장들 중에서 최부심 구독자들한테도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랑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뭐 주식, 연금, 그리고 부동산 이런 자산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는 그래도 거장의 목소리를 빌려가지고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같이 코너를 꾸며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또 캠피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 그 캠피셔가 확실히 시장을 잘 보신다는 그런 거를 새삼 느꼈고 우리 채널에서 벌써 3번 넘게 캠피셔를 또 소개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그 거장의 목소리를 갖고 왔을지 저희 또 에릭을 소개하면서 이제 프로그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네. 또 오늘은 누굽니까? 오늘은 버블 감별사를. 버블 감별사? 이게 또 시장이 작년 기대와 다르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이때쯤에 또 나타나야 되거든요. 버블 감별사가. 어지없이 나타나듯이 나시더라고요. 병아리 암컷 수컷 감별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버블도 버블 감별해야 감별사입니다. 된다. 오케이 네. 좋아요. 이 버블 감별사가 누구냐? 바로 이제 제레미 그랜섬입니다. 상당히 나이가 많으시죠. 38년생, 올해 86세고 GMO라는 펀드의 창업자이자 지금은 거의 뭐 반쯤 은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가 포지션을 맡고 있고 뭐 AUM은 한 73조 원 정도 되고 본인 재산도 1조 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이제 버블 감별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굵직한 버블은 대부분 다 맞췄거든요. 90년에 일본 버블 맞췄고요. 와. 닷컴 버블도 역사가 맞췄고 훨씬 기네. 보통 그쵸. 그 리먼 맞췄다부터 시작하는데 네. 역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20세기로 돌아갑니다. 20세기로 가서 도쿄 일본의 그 부동산이랑 그 주식시장 버블을 하긴 그때는 누가 생각해도 버블이었을 거야. 그런 걸 맞추셨구나. 그리고 역시. 닷컴 버블도 맞추고 금융위기도 맞추고 그리고 21년 하락도 맞췄습니다. 그럼 지금이 막 버블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제레미 그랜섬의 의견이 엄청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네요. 네. 그래서 버블 긴장되고 감별사라고 제가 별칭 붙였는데 근데 제가 버블 감별사라고 부르고 나니까 다른 기사에서도 그랜섬 얘기 나올 때마다 버블 감별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버블 감별사라는 그런 또 호칭에 대한 또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진짜 버블 감별 대단하네.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게 최근 들어서 또 사회학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터뷰 나올 때마다 그냥 주식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미래, 환경의 미래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얘기해서 또 재밌더라고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항상 하신다. 자본주의의 극으로 가면 다시 사회주의가 되게 돼 있어요. 극과 극은 통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최근 이제 블룸버그와 했던 단독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예전에 했던 제레미 그랜섬 인터뷰까지 묶어서 가져왔고요. 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AI 때문에 버블이 안 터졌다. 그래서 안 터진 버블이 더 커져가지고 아마 이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버블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미국 주식과 비미국 주식의 장기적인 로테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비미국 주식이 아웃퍼폼할 것이다. 진짜 스케일이 너무 큰 말이다. 그러면은 저 우리 채널에 계속 댓글 달려요. 최부심이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주식 사라고 했는데 미국 주식 정확히 고점 찍었다. 그래서 내가 작년 하반기에 다 사라고 했냐? 나눠서 사라고 했고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으로 자산 배분하라고 했지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만 어쨌든 올해 연초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미국 주식 약세론이 지금 또 약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로테이션이라는 사람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또 이 할배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네. 그리고 또 이제 사회학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인구와 자원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우리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를 써놨네요. 네, 우선 지금이 슈퍼 버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제레미 버블이면 버블이고 슈퍼 버블이요? 슈퍼 버블은 도대체 뭐냐? 근데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제레미 그랜섬 나름의. 이제 밑에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제 1930년부터 지금까지 S&P 500의 그 주가 차트를 나타낸 겁니다. 이제 빨간색 선은 추세선이고 이제 회색 선은 이제 빨간색 선에서 2시그마 정도 벗어났을 때 나타낸 거고 이제 연두색은 3시그마를 벗어났을 때 나타낸 건데요. 제레미 그랜섬은 이 추세선에서 2시그마를 벗어나면 버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심지어 이게 오른쪽을 보니까 차트가 로그 스케일이야. 네,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 스케일로 그리니까 그릴 이게 수밖에- 보이는 거고, 이 시그마를 벗어나고 3시그마를 찍었던 게 1927년이네. 네. 심지어 블랙 먼데이도 자기가 그때 38년생이어서 못 맞췄지 1800년대생이었으면 맞췄다 이거잖아요. 야, 돌았다 이 사람. 일단 돌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까 90년대 일본 버블을 맞췄다는 거는 그냥 90년 주가 기준으로 그때 그렇게 보였다는 거고, 지금 슈퍼 버블이라는 얘기는 현재 저 꼬다리가 엄청 올라갔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보통은 이 시그마선을 터치하면은 버블이 터지고 내려오는데 네. 아주 예외적으로 이게 뚫고 가서 3시그마선을 터치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슈퍼 버블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930년대 대공황 네. 이때 한번 3시그마 터치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닷컴 버블 당시에 네. 이때 이제 주가가 3시그마선을 터치를 했다. 그리고 최근 보면은 2020년에 2시그마선을 터치를 했고 21년에 3시그마선을 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만 보고 추세선만 기준으로 슈퍼버블이라고 한 건 아니고, 이제 보통 버블의 특징들, 뭐 이 투기적인 광풍이 부는 것도 그게 나타났다. 그래서 21년 보면 NFT 열풍 뭐 이런 것들, 알트코인 21년은 열풍, 완전 버블이었죠. 그쵸. 그 완전 유포리아가 넘쳤었잖아요. IPO 열풍. 네. 근데 21년에 어쨌든 거의 3시그마 다뤘었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영락 없는 버블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버블이라는 건데 이게 안 터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반박이 되지 않습니까? 22년에 터진 거 아니냐? 22년에 하락을 했는데 네. 그럼 버블 붕괴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판은 다시 시작한 판 아니냐라고 이제 반문할 수 있는데, 제레미 건섬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버블 붕괴, 특히 슈퍼 버블은 두 번에 걸쳐서 붕괴가 진행이 된다. 또 슈퍼버블 전문가네. 그쵸. 그냥 버블 감별사가 아니라 이 사람은 네, 슈퍼버블. 슈퍼버블 감별사니까, 야, 그냥 버블은 한 방에 터지지만 슈퍼버블은 두 방 터진다 이렇게. 역시 논리가 있어야 돼 사람이. 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두 번 걸쳐 터지냐? 네. 우선 첫 번째 전반전은 이 주가가 정점을 찍고 난 뒤에 생각보다 이 세상이 우리 인식만큼 안 좋네, 이런 긍정적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네 네. 라고 슬슬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했을 때 주가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게 1차 붕괴고, 1차 붕괴. 그 다음에 2차 붕괴는 네.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면서 네. 그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래서 그 2차 붕괴로 이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첫 번째 금리 인하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과거 역사를 쭉 보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바로 침체가 옵니다. 네. 왜냐면 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한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2차 버블 붕괴의 사인이다라고 제리미 그랜섬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도 버블 붕괴가 지금 안 오고 있는 이유가, 원래 1차 끝나고 2차 경기 침체 오면서 버블이 붕괴돼야 되는데 네. 근데 AI 랠리라는 게 그 사이에 등장했다는 거죠. 맞아, 23년 5월부터. 그렇죠. 챗GPT가 오면서 네. 나오면서 23년도 시장이 반등을 했고 네. 24년에 그게 이어졌고,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어떤 가치평가 지표로 봐도 지금 미장이 역대급으로 비싼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공감이 된다. 그 22년 하반기에 그 22년 정확히 말하면 22년 11월 20 며칠 날 채집이 나왔고, 22년 12월에 미국에서 그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과제를 쓰는데 채집을 쓰니까 너무 편하다 이러면서 이게 소문이 쫙 나면서 채집이 열풍이 불기 시작을 했고, 23년에 빠른 사람들이 23년 초에 이제 김다태 같은 분이 뭐 챗GPT가 있다 막 이러면서 23년 초에 얘기를 했었고, 그해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 어마어마함을 얘기를 하면서 22년 하반기에 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엔비디아가 하나가 다 돌려버렸거든요. 딥시크 모먼트까지 왔으니까요. 네. 23년 5월부터 25년 1월까지니까 1년 8개월 정도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가 그러니까 이제 이어져 버리면서 그 붕괴가 안 된 거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 할배가 정확히 죄송합니다. 제러미 그랜섬인데 38년생이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버블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떨어지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제 제레미 그랜섬이 P 설명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이 예측한 PE와 네. 실제 PE를 비교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뭐 코릴레이션이 한 92% 정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PE 설명 모델이 네. 실제 PE를 이만큼짜리 설명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네. 제레미 그랜섬은 PE를 어떻게 설명했냐? 네. 제레미 그랜섬은 PER이라는 게, 그러니까 멀티플이라는 게 무슨 현금 흐름 이런 게 아니라 실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더라.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변동성, 네.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의 변동성, 네. 그리고 마지막은 마진율.
그러니까 경제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낮고 경제 성장률 변동성이 낮고 마진율이 높을수록 시장은 멀티플을 높게 주더라. 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일정적으로 큰 변수 없이 잘해 나가겠네. 기업도 그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서 잘해 나가네라고 시장이 생각하면은 멀티플을 높게 주더라. 근데 과거를 보면은 인플레이션 변동성도 낮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 변동성도 낮고 마진율도 높은데 근데 정작 멀티플은 아직 크게 뛰지 않았을 때 네. 아주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주식이 50%씩 빠진 사례가 있었다. 아주 좋은 상황에서도 반토막 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어떠냐? 인플레이션 변동성 크고 네. 경제 성장률 변동성 앞으로 더 커질 거고 네. 기업 마진율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K 레이쇼로 보면은 예측하는 P 대비해서 마켓 P가 너무 높기 때문에 P 자기는 이제 한 12배, 13배로 보는데 그쵸. 마켓은 거의 30배 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그냥 반토막 나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슐러 P 보면은 지금 네. 36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반토막 나면은 네. 주가가 진짜 박살나는 진짜 거기 주가 때문에 반토막 나는 거죠, 네. 마켓이. 근데 이제 시총 대형주가 무너지는 걸 네.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는 거는. 그래서 지금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추락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에 그런 조짐이 살짝 보였는데 그래요? 지금 주식 좀 팔아야 되나? 네, 오케이. 네, 그러면은 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가 너무 높다 하는데, 네. 아이 그래도 AI 혁명은 이건 진짜 다른 거야. AI 혁명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네. 했을 때 제이미 가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모든 혁신적인 신기술이 버블을 동반하는 거야. 혁신적인 신기술을 동반하지 버블이 없으면 혁신적인 신기술이 아니야. 그렇죠. 랄 정도로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의 혁신성 여부와 가격은 그냥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철도 혁명이 세상을 바꿨지만 이때 당시 버블이 있었고 가장 가까운 사례로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지만 버블이 있지 않았냐. AI도 세상 바꾸니까 AI 버블이 있다. 뭐 되게 심플하네요. 그래서 원래 이 모두가 열광하고 이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은 그 버블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버블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이 또 힘들 때는 한번 떨어질 때마다 이제 나스닥 감사제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저가 매수를 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제밀건 섬은 앞으로 이제 지난 75년보다 앞으로 더 이런 하락이 더 많아지고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과거보다 더 불안정해졌기 때문에라고 보는 건데 그럼 이 시기에 이 튼튼하지 않은 소형주들 주었다가 네. 완전히 계좌 썰리는 수가 있다라고 네. 경고를 합니다. 실제로 대공황 시기를 보면은 이때 당시 블루칩이 코카콜라였는데 이때 당시 블루칩 코카콜라와 이때 당시 이제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서 잘 나갔던 소형주인 네. 한 자동차 기업들이 있었대요. 비교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자동차 기업이라고 하면은 소형 성장주죠. 네. 이 꿈을 파는 기업들.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뭐 양자 컴퓨터 예, 같은 그럼요. 기업 그렇죠, 같은 포지션이었는데 그렇죠. 이때 당시에 이제 대공황 시기가 돼서 코카콜라도 무너지고 이런 자동차 기업도 무너져고 했는데 이제 코카콜라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75%가 빠졌고 자동차 기업은 그것도 거의 뭐 그렇죠. 거의 뭐 초상집인데 자동차 기업은 이제 더 주식시장에서 네. 퇴출되거나 퇴출되거나. 상폐되거나 살아남은 경우도 마이너스 95%였다. 물론 이제 하락폭이 소형주가 더 큰 건 당연한데 그럼 그 이후에 반등은 소형주가 더 컸냐? 그게 아니다. 코카콜라 수익률이 7배에서 8배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예, 대단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등을 노리고 소형주를 주었다가 진짜 계좌 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우려면은 가치의 철갑을 두른 튼튼한 가치주를 사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치는 꼭 그 장부 가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거장들이 얘기하는 밸류는 성장도 밸류고 패자도 밸류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PBR 낮은 종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조언을 하고 그렇죠. 가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대한 로테이션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미글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제 미국 주식과 비미국 주식의 관계를 보면은 미국 주식이 원래 그냥 잘해 나가다가 네. 미국 내에서 뭔가 버블이 터지면은 그때 이후로 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비미국 주식이 잘해 나가는 게 패턴이다. 네. 그래서 실제로 밑에 그래프는 이제 MSCI 미국 지수와 MSCI 이머징 지수를 1987년부터 2024년까지 대비를 한 건데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낮으면 이머징이 좋은 거고 이머징 잘하는 거고 높으면은 이제 미국이 좋은 그쵸. 건데 와 근데 보면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미국이야.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2010년을 전후로 난 US 마켓은 다 죽었어요. 네. 한국 보세요. 박스피. 그쵸, 박스피 그때부터 졌죠. 완전 박스피. 저 2011년부터 애널리스트 했는데 이제 2020년에 은퇴하고 제가 일하는 10년 동안은 계속 미국만 잘 나갔어. 아, 억울하다. 예, 그런데 저희 선배 때 보면은 2000년 초반에 그 국장하셨던 분들 보면은 2000년 초반부터 2018년, 2010년까지 저때 그
대세 상승장을 다 드시면서 연봉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일찍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요즘 시장에 진입하거나 네. 이제 난 US 마켓이 요새 조금 좋아지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이 꼬다리도 거의 비슷한 레벨까지 올라왔네. 그러네요.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죠. 볼만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다 버블이 큰 하락이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예. 1987년에 이제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이머징이 아웃퍼폼하기 시작하고요. 네네. 이제 닷컴 버블 터지고 난 이후에 또 한 4, 5년간 또 이머징이 아웃퍼폼하기 시작하고, 네.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이 주식보다 더 떴기 부동산이어가지고, 때문에 네네. 큰 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반전이 되려고 시작하던 차에 버블이 터져가지고 네. 또 이 반전이 안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제레미 그래서 같은 경우는 또 이쯤에서 버블이 한번 터지고 한 4, 5년, 길게는 10년까지 이머징이 아웃퍼폼하는 그런 거대한 로테이션이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퇴직연금 같은 거 IRP 운영할 때요 너무 미국으로만 넣지 말자요. 왜냐면은 거장들이 너무 미국으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장들이 조금 많아졌기 때문에 약간 분산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은, 아이, 그럼, 뭐, 미국 망하면은, 네. 비미국은 멀쩡하냐, 미국에서 버블 터지면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라는 이 거에 대해서. 내러티브가 너무 세요. 그렇죠. 네. 대해서는, 비미국 주식이 미국 주식에 비해서 변동성이 큰 건 맞다. 한 평균 1.3배 정도 높은데, 네. 근데 과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닷컴 버블 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미장이 한 3년 차에 22% 하락을 했을 때, 예. 오히려 비미국 주식, 이머징 마켓은 횡보했던 사례가 있다. 근데 이 지금 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네. 지금 비미국 주식은 제레미 그랜슨이 봤을 때는 적정 가치에서 혹은 약간 비싼 수준 한 그 네. 정도 레인지에 있는데 근데 미국 주식은 지금 역대급으로 비싸지 않냐. 그래서 과거 역대급으로 비싼 주식이 하락했을 때 어떻게 된지 보니까 일본 주식이 90년에 폭락을 하고 나서 20년간 하락하고 전고점 갈 때까지 40년이 걸렸다. 네, 아이 그렇죠. 물론 미국이 이렇게 된다는 건 그것도 아닙니다만. 아베노믹스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베노믹스 하면서 미국이 일본 주식 시장이 넷다블이 났으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부터 재면은 이제 니케이가 한 3.5배, 4배 정도 올랐는데 그 전 지표가 붕괴 지표니까 그러니까는 회복할 때까지 진짜 수십 년 걸렸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말하려는 게 뭐냐. 그러니까 같이 무너져도 미국 주식이 망하면서 비미국 주식 같이 망해도 그래도 비미국 주식이 더 빠르고 더 길게 반등할 거다. 왜냐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상당히 낮은 미국 주식에 비해서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미국이랑 같이 넘어져도 비미국 주식이 더 빨리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금이 원래는 이제 배당도 안 주고 가치 창출도 안 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근데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같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자산이고, 안전자산으로서 금은 비트코인보다 10,000년 정도 선배다. 네, 그렇죠. 비트코인이 감히 명함을 못 내밀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만 년 동안 다져진 이 인식은 파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이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신재생 얘기를 꺼내는데요. 네. 이제 제레미 그랜슨이 봤을 때 에너지 전환은 물리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는 변화다. 이건 뭐 어떻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과열된 AI 주가가 빠지면은 네. 그래서 버블이 터지면은 거기서 이제 테마가 바뀌면서 다음 테마가 신재생 에너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지금 신재생이 안 오르니까 그냥 대충 넘겨짚는 거지. 만약에 한 1, 2년 지나가지고 신재생 테마가 오잖아요? 그럼 또 제레미 그랜슨인데 했지? 또 시전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사회학자로의 면모를 보인다고 얘기를 제가 했는데, 네. 이런 얘기로 이제 포문을 엽니다. 그 유명한 명언인데, 이 유한한 행성에서 네.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친놈이거나 경제학자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친놈이구나. 그러네요. 잠깐 이게 데이빗 어텐보로라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이군요. 네, 생물학자가 한 말인데, 예. 이 말대로 말을 지금 사람이 인용하면서 인식하고 하는 거군요. 네,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 자원 자체가 지금 너무 유한하다.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도표는 이제 이 지각의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가 에너지 전환을 하고 앞으로 쓰려면은 뭐 리튬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걸 쓰는데 보시면 리튬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거든요. 네. 지각 구성이 0.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쓸 수가 있냐. 자원이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리튬 말고 리튬, 소디움 쓰면 되지 않냐. 소디움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소디움은 많다. 네, 하지만, 이제 사람은
그런 심리가 있다. 많으면은 소비량도 더 많이 늘어난다. 네. 많다고 덜 쓰는 게 아니다. 많으면 더 쓰기 때문에 자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복리로 증가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 더 이상 지금 자원을 보면은 복리로 증가하는 걸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또 복리로 증가하는 게 에너지 소비뿐만이 아니라 화학 폐기물도 복리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만든 폐기물이 100년 동안 만든 폐기물보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곤충의 총 생체 질량이죠. 네. 바이오매스가 50%에서 75% 감소했다고 합니다. 요새 진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곤충이 안 보여요. 그렇죠. 곤충이 반토막 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만큼 환경이 많이 파괴됐고 그리고 2000년 전 인간 및 가축과 반려동물은 포유류 전체의 총 질량이 1%밖에 차지 안 했는데 네. 지금은 9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4%만이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커질 폭이 4%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아. 그 룸이. 그래서 그만큼 자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자원 규모로 볼 때 인구수는 20억 명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인구수가 줄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제레미 그랜섬 어떻게 보면 바람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레미 그랜섬은 또 걱정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 맞다. 네. 근데 너무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면은 그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인구수 증감에 이 사이클을 먼저 간 게 유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럽 사례를 보면은 이 생산 가능 경제활동 인구가 0.5% 감소할 때마다 GDP 성장률이 2%씩 썰렸대요. 그래서 지금 그런 급격하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역시 상당히 큰 문제다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국의 이 경제활동 인구 추이를 보니까 네. 이 감소폭이 다른 나라랑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어마어마하죠.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저희 힘들지 않나. 70년대생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연금 수급 연령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지금 1970년생이 65세가 되는 게 2035년이에요. 1970년생이 네. 2035부터 연금을 받거든요. 지금 2025니까 이제 10년 10년 남은 남았네요. 건데 이분들이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넣으니까 2030이 되면은 이제 연금 납부가 끝나요. 70년생이. 그럼 71년생은 31년, 7인 32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2025년이니까 근데 70년대생들이 1년에 거의 100만 명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산 가능 인구 계산할 때 2030년 정도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냥 폭발적으로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몇 년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이분들이 뭐 이제 연금 수급자가 되는 건데 본인이 넣으셨으니까 그때부터는 연금에 들어가는 돈도 적고 받는 거는 많은 그 소위 마이너스 캐시 플로우가 거기서부터 한 20-30년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오는 얘기가 그 전에 통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어둡죠.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인터뷰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도 노동 인구가 줄어들어도 생산성이 높아지면 되지 않냐? AI 때문에 생산성이 그런 얘기 높아지면 맨날 하죠. 되지 맨날 않냐?라고 하죠. 하는데 제레미 그랜섬 이에 대해서 네. 출산율 저하가 그냥 일손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이거는 출산율이 떨어지면은 그냥 이 사회 전체적으로 야성적 충동의 저하를 가져온다. 뭔가 이제 경제 활동하려는 이런 활력의 저하가 일어난다는 거죠. 경제 활기가 감소하죠. 그게 크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경기 침체가 와서 뭐 동네 상점이 10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개 파산했고 네. 6개는 살아남았다고 하면은 네. 그 6개의 심리 상태가 멀쩡하겠느냐? 멀쩡하지 않다. 오늘부터 제레미 그랜섬 팬을 해야 되겠다. 우리 채부심에 너무 어울리는 인간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그 인문학적으로도 이제 해석할 수 이게 있는. 맞는 말인 게 10개에서 4개 없어지면 폐허 상권이 되니까 살아남은 6개도 유지가 어렵거든요.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 사회 활력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전혀 좋은 일이 아니다.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그걸 AI가 이 모든 거를 인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출산율 저하 돌파구를 이민으로 보잖아요. 네. 이민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출산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인류 맞아요. 출산율의 희망이었는데 네. 지금 뭐 전성기 유럽 출산율 떨어질 때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에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인구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구가 유지되는 네. 그 최소 출산율 이게 지금 2.1인데 이거 회복 못하면 인류는 나가리라고 보면 된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출산율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의 길이 어떠냐? 그래서 제레미 그랜섬은 출산율 저하 원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독한 화학물로 인해서 생태계가 오염이 되면서 이 생리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한 30년 전에는 불임이라는 게 이
불임이 문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대요. 네. 지금은 이 전체 커플 중에서 불임률이 한 15%로 올라왔고 앞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불임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 1945년 이후로 그 선진국 남성의 정자 수가 1년당 2%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요새 난임이 많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독한 화학물이 인간의 신체에 영향을 줬다는 거고, 두 번째 문화적 요인, 이제 아이가 없는 것에 인센티브를 주는 문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이가 없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고 그쵸. 생각하니까 그 자체가 인센티브죠. 비용을 너무 많이 네, 투입이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 없는 것도 지금은 이상하게 안 생각하고, 네, 심지어 결혼을 안 해도 크게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애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만들고, 이런 문화를 장려해야지 그나마 출산율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 사람 참 우리 채널 초대해야 되겠다. 채널이 커지면 초대할란다. 한번 불러주시죠. 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제레미 랜섬 말고도 제가 과거 이제 버블을 지적하는 구루들을 채부심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하워드 막스도 버블을 언급하긴 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공매도의 장인인 짐 차너스도 버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한 얘기가 아직은 버블 아니다. 왜냐하면은 심리적 열광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버블이 아니다라고 코리아가 했는데, 아니니까 버블이 아니라는 로직이었는데, 저는 제러미 그런썸 좀 대단해 보이는 거는 본인 밸류에이션 모델이 네. 있고 그다음에 지수를 기준으로 로그 차트를 그려가지고 딱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높네요. 근데 제레미 랜섬 같은 경우는 유포리아는 네. 21년에 있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은 그 21년에서 연속선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버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 그 해석이 더 와닿는 게 21년 버블은 저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네. 그냥 뭐 5만 NFT, 5만 코인에 뭐 전 세계 모든 자산이 다 상승을 했잖아요. 채권이랑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NFT랑, 그러니까 에브리띵 버블이 21년 말이었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데 22년에 하락을 했는데 그걸 AI가 멱살 잡고 캐리해버리니까 조정받은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이제 사실은 유포리아를 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본인 밸류에이션 모델에 의하면은 여전히 버블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버블이 붕괴하면은 아마 트렌드가 뒤집힐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미국으로, 네. AI에서 신재생으로 보는 게 오늘 핵심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면 와, 진짜 국장 한 10년간 부석했던 게 드디어 먹고 살 만한 기술로 변하는 건가? 국장! 어쨌든 올해는 미국장보다는 이제 비미국장이 굉장히 좋았던 건 이제 사실이고, 버블이 붕괴돼서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목소리들이 나올 만한 타이밍에 되게 설명력이 높고 설득력이 높은 네. 그런 주장을 하니까 요새 되게 뭔가 화두가 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또 에릭도 여기 또 나오셔가지고 또 제레미 그랜서까지 또 채부심 채널에 맞춰서 또 준비했구만요. 아, 근데 또 인문학적인 내용 제가 추가를 해가지고, 아,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 지금 이제 구독자 채널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7,300명 정도까지 계속 올 올라왔습니다. 때마다 뭔가 구독자가 늘어나는 네, 앞자리수가 바뀌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 채널 구독하신 분이 에릭 채널 가서 꼭 좀 구독해 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에릭 채널에는 저희한테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소개해 주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랑 하면은 이제 저랑 같이 진행을 하니까 가끔 제가 뭐 추세를 넣는 건데, 그런 추임새를 넣는 거에 대해서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게스트가 말하게 냅둬라 뭐 채부심아 이런 댓글이 종종 달리던데 여기 내 채널이야.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게스트분이 하시는 거를 최대한 회방을 안 넣으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또 재밌게 하시라고 또 하시는 걸 아, 네, 이해해 또. 주세요. 혼자와 둘은 또 다릅니다. 아, 예,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 어쨌든 제레미 그랜썸 말은 진짜 새겨들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주식으로만 수익을 계속 내신 분들이 미국 주식에 너무 환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조금 지양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은 사실은 정말 이게 위험 자산이라는 거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게, 주식 투자는 항상 원본 손실의 리스크가 있고, 원금 손실의 리스크에다가 레버리지 ETF 같은 거라면은 원금 거의 초과 손실의 리스크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장기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장기라는 게 이런 구루들 눈에 봤을 때는 10년 정도 장기 성장하다가 무너지면 또 한 5년 이상 꼬라박는다는 그런 말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마켓의 그런 색깔이라든가 특징을 항상 체크하시면서 가야지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특정 국가에 너무 쏠림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네. 좋은 구루와 함께 에릭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